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 하나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니? 무슨 단어에서 배웠죠? 실근이 있다 없다? 닫힌 구간에서 fx가 연속이고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a와 b 사이에 fx는 0을 만족시키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였지.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정리를 연속 단원에서 배웠고 2단원에서 자,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활용은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3차나 4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는 건 근의 공식은 대학교 때 배우시거나 조립제법 1학년 때 배운 게 끝이고 여기서 원하는 방정식의 활용은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실근의 위치, 실근의 부호 등을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얘네를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다 구해낼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땡이야. 그래프.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는 빨리 나간다라고 했어요. 이미 최대, 최소, 극대, 극소, 접선을 다 꾸며낼 수 있으면 3차, 4차 함수 그래프 기형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고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다면 여기는 아주 편안한 단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얘를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이거 방정식이죠. fx는 0. 그 다음에 이것도 방정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 자, 이거를 관점만 바꿔서 보면 돼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결국 y는 fx랑 어디랑 교점 구하겠다는 얘기지? x축. x축과 교점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번역을 해보면 y는 fx랑 x축과 교점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는 3차, 4차 함수 fx 그리는 법을 이미 다 배웠지. 그린 다음에 x축과 교점이 3개면 실근이 3개 있고 2개면 2개 나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죠. 얘는 y는 fx랑 뭐랑 교점? y는 k랑 교점 구하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왼쪽에도 x에 관한 식, 오른쪽에도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fx, gx를 따로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얘를 살짝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왜냐하면 이 경우는 fx, gx를 각각 왼쪽, 오른쪽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알아볼 수도 없겠지만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우니 다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얘를 그냥 hx라고 두는 거야. 어차피 다항함수 나올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y는 hx와 x축과의 교점 구해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뭐 아이디어는 크게 나누면 딱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보고 할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빠른 방법이 있으면 빨리빨리 볼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자, 646번부터 볼게요. 특별히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프로만 잘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취향차가 있는데 이 4차 방정식이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한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근데 여기 미지수가 껴있지. 자, 지금 첫 번째 경우는 미지수가 분리 가능한 형태예요. 가능한 형태면 이건 좀 취향차가 있는데 통째로 취한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K를 넘기는 편이 보통 앞으로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편할 거야. K만 오른쪽으로 넘겨. 넘기고 나는 뭘 할까?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되잖아. 이 왼쪽을 4차 함수 fx라고 두고 얘랑 이 상수함수의 교점이 저렇게 형성되면 되지. 맞습니까? 근데 얘가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 만난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야?
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접한다. 그림을 그렸을 때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접한다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점에서는 만난다는 얘기죠. 접하는 게 아니라. 2점이라고 쓰니까 되게 웃기다. 한 점에서는 접해야 되고 두 점에서는 만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4차 함수는 여러분들 한 번에 그릴 수 있겠니? 일단 딱 봐도 어렵지. 이때는 도함수를 구하셔야지 그냥. 자, 이게 f'x 구한 거고 12로 묶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x제곱 맞죠? 자, 이건 조립제법을 쓰든 인수정리를 쓰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니? 1 집어넣을 건데 1을 집어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죠? x-x 플러스 1이지? 그럼 x-1 x 플러스 1 x-2 맞지? 여기까지 구하시고 이제 실전적으로 볼게. 앞에서는 제가 증가표를 작성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의 개형을 다 알고 있죠. W 모양이거나 올라가다 한번 삐끗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이상하게 그려진 애들, 이런 애들이었잖아. 그럼 이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번인 애는 이거밖에 없지. 얘는 W 모양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령.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2인데 간격이 어떻게 되니? 이쪽이 더 좁지. 좁으면 다항함수는 이렇게 그려내셔야 된다고 했어요. W 모양인데 이쪽은 많이 올라가고 이쪽은 간격이 좁으니까 조금 올리라고. 오케이. 자, 이제 저는 y는 k를 그릴 거야. y는 k를 그릴 텐데 한 군데서 접하고 두 군데서 만나게 그려야 됩니다. 어디랑 어디가 가능할까요? 이거 되지? 접하고 만나고 만나고. 이것도 되죠? 하나 접하고 만나고 만나고. 맞지? 그럼 k 값이 2개 나와야겠네. 2개 나와야 되는데 그 k 값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하진 않겠으나 극대값 얘는 f1이 되겠고 얘는 2일 때니까 f2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 대표적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식 자체에 항이 4개 이상이 와 있고 도함수를 통째로 구해야 되는 꼴을 한번 해봤고,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이런 거. 방금과 같은 건 사실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이걸 물어볼 때. 당신들의 센스를 볼게. 자, 다음 방정식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얘를 그리고 K 넘기고 얘를 그렸을 때 2번 만나면 되죠. 2번 만나면 됩니다. 저는 미지수가 분리 가능하면 넘기는 편이 보통 모양이 이쁘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 이거 미분법 해야겠니, fx? 이 정도는 그냥 그려낼 수 있지. 그냥 그려낼 수 있습니다. fx는 뭘로 묶어내죠? 일단 x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에서는 만나야 되고 0에서는 뭐 하면 돼? 접하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3차의 개수는 양수입니다. 여기는 많이 다를 거예요. 해설이랑 제가 풀어내는 방식이랑.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냈으면 좋겠고. 자, 이게 fx야. 이게 fx인데 제가 이 정도 눈으로 읽어내라고 했지. 비율관계로.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1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한 다음에 2만큼 가져가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오케이?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읽어보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럼? 다시 2대 1이니까 2분의 3이겠지. 맞습니까? 근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제한돼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까지만 그려지겠죠 지금. 이 붉은색만 그려집니다. 맞죠? 이 붉은색만 그려지고 오른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k랑 두 번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k가. 맞아? 어디에서야 함수값 알아봐야겠니? 1. 요 함수값 알아봐야죠. 그럼 F1은 11이지. 저기다 집어넣으면 계산도 편하네. 그럼 마이너스 K가 요 사이에 그려져야 교점이 두 개고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란 얘기죠. 즉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커야 되고 1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1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지. 같아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몇 개? 11개. 자, 그럼 여기 하나 일반화 해드릴게. 참고 fx가 3차 함수인데 이런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면 지금 미분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프 모양만 빠르게 구할 때는 미분법 할 필요가 없습니다. x제곱으로 묶어내고 바로 만나는 점, 접하는 점 찾고 그대로 그려내시면 되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형태마다 다르다고. 첫 번째 형태야. 첫 번째 형태. 못 풀 것 같아. 바로 밑에 거 풀어봐. 아, 밑에 거 아니고 649번. 시간이 없다. 자, 다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미지수 K 분리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저는 K를 넘기고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얼핏 보면 왼쪽을 쉽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긴 해. x제곱으로 묶어내면. 근데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해도 얘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비율관계 알려드린 게 없죠. 이 경우는 그냥 통째로 도함수 구해. 이거 fx라고 두고 이거 y는 k라고 하고 두 번 만나면 되잖아. 근데 fx를 그려내려면 도함수가 필요하고 자, 그럼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그럼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죠? 자, 됩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최고 차의 개수는 지금 양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0, 한 칸, 두 칸, 세 칸. 3에서 0입니다. 그럼 그림을 제가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한 게 이 간격보다 이 간격이 3배가 더 넓잖아. 그럼 W 모양인데 이쪽이 훨씬 많이 떨어져야 된다고. W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절대 좌우 대칭으로 그려내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간격에 따라 얼만큼 내려가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럼 이제 X축은 어디 있을 거냐? X축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네요. F형이 0이죠 지금. F형이 0이니까 여기가 X축이야 지금. 맞죠? 그럼 어디랑 어디 구해야겠니 또? 두 번 만나려면 이쪽 어딘가에 그려지거나 이 위에 어딘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럼 나는 극대 값은 이미 구했고 극소값 두 개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극소값. 자, 그럼 F-1. 마이너스는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7이고 자, 그 다음에 F3. F3은 제가 구하는 건 좀 생략하면 마이너스 135 나온대.
여러분들은 구해 보셔야 되겠고. 그럼 얘랑 y는 k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이 위로 그려지는 건 두 번 만나는 건 맞는데 음의 정수가 안 나오죠. 음의 정수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될 겁니다. 요 사이에. 그치? 그럼 이게 지금 y는 k인데 이 사이에 있으면 되지. 몇 개 나오니? 127개. 양쪽에 등호 빠졌으니까 최대 최소 빼고 빼기를 하시면 되죠. 오케이?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수능 기출이라 6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제가 식을 두는 요령을 잘 봐. 일단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을 만족한다. 이거 무슨 함수 조건이니? 기함수. 기함수면 원점 대칭이라고 했고 다항함수에서 기함수의 특징은 뭐? 차수가 모두 홀수밖에 없다고 외우라고 했죠. 홀수차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fx는 3차항이랑 1차항밖에 없는 거죠. 3차항이랑 1차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 아니야. 이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몇 번 만나면 돼? 4번 만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차항의 개수가 지금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면 또 그래프 모양을 골라야 돼. 그리고 원점 대칭해야 돼. 그럼 이런 놈이 있었을 거고 처음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놈이 있을 수도 있죠. 원점 대칭이. 맞습니까? 근데 첫 번째 형태는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형태는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렇게 되걸랑 이렇게 되는데 2가 어디 있던지 간에 4번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2번밖에 못 만나죠. 근데 이 경우다라고 하면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지금. 그리고 2가 딱 어디 있으면 4번 만나는 거 가능하겠니? 그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이제 여기서 잘 보시오. 식을 어떻게 꾸며내야 계산이 편한지. 그럼 원래 f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얼마란 얘기? 2란 얘기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좌우 대칭으로 형성이 돼야 되죠. 좌우 대칭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풀어내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이쪽을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 3a로 잡는 게 계산이 일반적으로 편합니다. 왜지? 여기 몇 대 몇이라고 했지 이건? 비율관계가?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래야 여기가 그대로 a고 마이너스 a다라고 해서 계산이 편안할 수 있으니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fx를 제가 꾸며내볼게요. 천천히. 최고 차이 개수는 1이고 이거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거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거 인수로 가져야 돼. 그치? 뭐 얘는 제가 전개를 해버리면 이런 꼴이 될 거야. 자, 홀수차항만 있는 거 맞죠? 이제 극 대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f-a가 2 나오면 됩니다. f-a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a는 얼마? 1. a가 1이니까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마지막에 f2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806이니까 2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보통 계산이 제일 편해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책 있잖아. 그래서 답지까지 복사해 줬는데. 자, 655번으로 볼게. 방금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임을 활용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센스를 막 발휘하셔야 돼요. 얘도 K가 분류가 가능하지? 분리.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나는 왼쪽을 똑같이 fx라고 두고 오른쪽 k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 미분법을 쓰지 않고도 fx를 그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하라고. 식만 딱 보면 판단이 됩니다. 미분법 해야겠니?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인데 그게 x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이죠. 맞죠? 그럼 객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빠르게 그려내고 빠르게 풀어내셔야 돼.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럼 0에서는 만나고 6에선 접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야겠죠. 최고 차이 개수는 지금 양수고. 자, 이제 가끔 이 표현 방식에서 좀 헷갈릴까 봐. 하나의 양수근과 두 개의 허근. 허근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허근은 결국은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한 개의 양수근만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럼 이거보다 위쪽. 그럼 무슨 값 찾아야겠니? 극대값. 극대가 되는 좌표를 굳이 도함수 필요 없이 얼마? 비율 관계로 2인 거 바로 알아내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했고 32죠. 32. 맞지? 32입니다. 그럼 K는 뭐보다 크면 되니? 32보다 크면 되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33이겠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함수를 먼저 관찰하고 그때그때 취사 선택하셔야 돼. 아니면 시간이 절대 부족해요. 그리고 이 단원이 시험 범위든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어.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면 이번 시험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근의 판별. 자, 방금과 같은 방법 외에 한 가지를 더 볼 거야. 한 가지 방법을 더. 그리고 이 방법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소수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인데 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극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하는 경우고 앞에 방식이랑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어? 여태까지는 계속 그래프를 그렸고 얘는 그래프가 아니라 순수하게 식으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자, 판별이라는 말을 2차 방정식에도 판별식 있지. 여러분들 판별식 작성하는데 그래프 그리니? 아니죠. 그냥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구한 후에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 마치 그것처럼 식만 써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은 극값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3차에서만 쓰는 거야. 3차. 4차는 없어. 4차는 다 그림 그리시면 되고 편의상 저는 3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게요. 편의상. 양수인 경우에 첫 번째 이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있을 겁니다.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럼 fx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는 제가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 뭐 음수인 경우도 그려보긴 할게요. 그럼 fx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 값이 있는 경우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맞음? 근데 둘 다 잘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값을 관찰했을 때 그 값의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되지? 반대로 나와야 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 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그 값의 곱이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오면 되지. 하나 양수.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는 0이 중근 하나, 실근 한 개를 가지는 경우. 이 경우는 자,
그럼 한 번은 x축에 어떻게 해야 되니? 접해야 되고 한 번은 만나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맞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이 경우에 무슨 특징이 있니?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 됩니다.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둘이 같다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게. 그죠?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데 둘 다 0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극대든 극소든 적어도 하나가 0이 나오면 x축과 접하는 거니까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나온다고. 그래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드리는 거고 결국 연두색 식만 쓸 거야. 이게 판별식이라고. 3차 방정식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번엔 fx는 0이 실근 하나. 나머지는 서로 다른 두 어근.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어근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x축이랑 한 번 만나면 됩니다. 그럼 한 번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근데 어느 경우에도 극값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극값의 부호가 똑같지.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이던 둘 다 양수이던 똑같습니다. 아무튼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두 값이 부호가 똑같다라는 건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둘이 같다 곱했을 때 양수. 오케이. 그럼 앞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쓰나요? 라고 하면 보통 저도 열의 아홉은 방금 전에 했던 앞에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방식을 주로 씁니다. 그래프를 다 그리는데 얘를 써야만 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변수가 분리가 안 되는 경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보면 항상 K라는 미지수가 껴있고 K 값의 범위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바뀌잖아. 근데 K를 분리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 미지수 K가 예를 들면 X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곱.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X의 개수. 곱으로 쫙 붙어있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K만. X까지 같이 넘겨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두 번 그려야 되고 또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그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판별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고, 뭐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 책의 662번으로 제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표 유형보다 662로 볼게. 자, 다음 3차 함수가 주어졌고 n이 자연수일 때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n이 보면 x제곱의 개수로도 붙어있죠. 뒤에 상수항에도 있고. 그러면 fx는 0이라고 했을 때 n에 관한 식을 우변으로 온전히 분리해 쓸 수가 없습니다. 개수로 붙어있으니까. 이 경우는 통째로 저 fx, 주어진 fx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시고 이렇게 되죠. 그럼 그 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이랑 중복되는 중근은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그림을 그려본다면 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fx는 0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인데 세실근을 가지려면 x축이 이렇게 위치해야 되죠, 지금. 맞습니까? 이렇게 위치하려면 극대랑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 되지. f0 곱하기 fn이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 이렇게 위치해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f0, fn 곱이 양수 나오잖아. 이렇게 있어도 둘의 곱은 양수 나오고 음수 나오면 된다. 둘의 부호가 반대로. 자, 그럼 f0은 n입니다, 지금. 그죠? 0 집어넣은 거니까. fn은 여기다 n 집어넣어봐. 2n 세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n이죠. 되는 거 맞지? 자, 뒤에 거 마이너스 n으로 묶어낼게. 자, 저 마이너스 n제곱으로 나눠도 돼, 안 돼? n 자연수래. 0이 안 되지. 안 되니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4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하지 마시고 n은 자연수니까 0은 절대 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n제곱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꺾이겠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부등식은 풀 수 있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인데 또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죠. 맞지?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n의 값을 a라고 했으니 a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죠. 2가 1이 아니고. 자, 스몰 a는 2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극대값 구하여라. 극대값은 아까 f0이 극대값이었죠. 0을 집어넣으면 n이 2가 되겠고 지금 n이 2인 상황이니까 b도 2가 되겠네. 둘이 더하시면 4. 됐음? 에이, 뭐 풀 것 같아. 664 풀어봐. 664. 자, 빨리 보자. 얘가 그 값을 가지고 fx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자, 요 뭐야? 에이씨, 얘 왜 나와? x 앞에 개수로 붙어 있죠? 그럼 얘는 따로 분리해 쓸 수 없으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판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도함수는 맨날 구하지 않니? 자,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값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a가 만약에 0이면 그 값이 나오니? 안 나오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 없습니다. a가 음수면 될까? 안 됩니다. a가 음수면 뒤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3 이런 꼴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나오죠. 얘가 이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그 값을 가지잖아. 이렇게. 그럼 이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a 자체가 일단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0이면 중근이니까 그 값 안 나와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 3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그 값이 있는데 x축이랑 한 번 만난대. 그럼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줘야지. 맞지? 그 값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결국은 그 값의 곱이 양수 나오면 되죠. 이게 판별식이라고.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3차 방정식 중에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 뭐랑 뭐 구해야 돼 그럼? f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랑 여기서 그 값이 나오는데 둘의 곱이 양수가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놈 f 루트 a는 xr에 루트 a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세제곱하면 a 루트 a고 3분의 2 a 루트 a. 자, 여기다 루트 a 집어넣으면 2a 루트 a 이렇게 되겠고 요놈은 마이너스 루트 a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계산할 수 있는 애 먼저 계산해 볼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뒤에 a 루트 a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3분의 2에서 2 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 a 루트 a가 되겠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운 적은 없지만 좀 희한한 부등식들 많이 나와요. 풀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뭘로 묶어낼까요? a로 묶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네도 a로 묶어내고 얘네도 a로 묶어내면 결국 a 제곱이 앞으로 빠질 거고, a로 묶어냈으니까 루트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잘 봐. 얘가 그 값을 가지려면 a는 양수여야만 해요. a가 양수여야만 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리고 얘도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음. 그럼 이거 다 갖다 곱해서 양수가 나오려면 뭐만 양수 나오면 돼? 얘만 양수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적 없던 부등식도 충분히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주의하실 점은 0보다는 커야 되죠. 극값 나와야 되니까. 자, 0초가 4분의 9 미만 나오지? 나옴? 나올 거야. 나와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장판. 이거는 표현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고 제가 무언가 새로운 방식을 알려드릴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다 계산입니다. 다 계산. 원래는 제가 쑥쑥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은 볼게. 자, 다음 곡선 3차 함수랑 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이 방정식이 실근이 3개란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미지수 K가 분리 가능합니다. 분리 가능한 경우는 그냥 그래프 통째로 그리는 게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랑 똑같아. 왼쪽 fx라고 두고 이거 상수함수 y는 k라고 두고 이거 그대로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굳이 도함수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x로 묶어내고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실제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잽싸게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면 실근이 3마리 나오겠지. 그럼 나는 무슨 값만 찾으면 돼? 극소값. 극소값인데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비율관계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지. 자, 그럼 k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번을 간단하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접선의 개수에 활용하는 마지막 670. 자,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 번만 살펴보면 1,a에서 저 3차 함수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1,a에서라고 했으니까 쟤는 외부의 점이겠지. 그리고 요 놈은 결국은 x 세제곱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죠? 근데 1,a에서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3개 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1,a가 뭐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어딘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럼 이렇게 하나 접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 아래쪽으로도 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항상 3개가 나올까?
항상 3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1,a가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있으면 이 아래쪽으로는 접선 그릴 수 없고 이쪽으로밖에 못 그리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접선 나오면 다 뭐가 기준이라고? 접점에 x좌표가 기준이라고.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접점이 몇 개 나와야 됩니까, 지금?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야, 이 말. 접점이 3개 나온다는 거. 자, 얘를 fx라고 할게. 그럼 접선을 꾸며내야 되니까 프라임 x를 구할 거고, 맞죠?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 복습. 그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했을 때 이게 기울기, 이게 t, ft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이거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럼 f't면 이거고요. ft는 이거지. 근데 얘가 몇 콤마 몇 지나야 돼 지금? 1,a 지나야 되지. 1,a에서 접선을 그렸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a를 지나야만 합니다. 지금 감이 좋고 이해를 하신 분은 계속 비슷한 패턴이라는 거 알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도함수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프 그리고 1이랑 a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전개하면 맞지? 자, 이제 이거 이쁘게 정리해볼게.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t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마이너스 2고 a는 이쪽으로 넘길게. 자,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죠, 지금. 접점의 x좌표 t를 구하는 방정식인데 얘가 실근이 몇 마리 나오면 된다고? 3마리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죠? 얘가 실근이 3마리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f는 아까 썼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제가 gt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그렸을 때 3번 만나게 움직여보면 되죠. 그럼 얘는 한 번에 그리기엔 버거울 것 같아. 그냥 도함수 구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입니다. 0이랑 1이죠, 지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가 이 사이에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해가 3마리가 나오고 접점의 x좌표가 3개니까 접선 3개 그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랑 뭐니? 요거 G0, 요거 G1 이렇게 되면 되고, 즉 마이너스 3초가 마이너스 2 미만이면 될 것 같아. 자, 됐어요? 2초가 3 미만. 되지? 되는 거 맞음? 계산해봐. 위에 걸로. 대표 유형으로. 669. 여기 써있는 부등식, 여러분들 부등식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뭐 있는데?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맞아. 또 아니 왜 이래? 아니 이 양반들 1학년 때 뭐 배운 거야? 등식의 종류 뭐 있어?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고 특정한 x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이고, 부등식은 가운데 부등호로 연결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하고, 조건부등식이랑 절대부등식 2개 배웠습니다. 1학년 때, 그죠? 그지 않니? 조건부등식은 뭐였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항상 만족하니?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특정하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절대부등식이면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아니야? 이건 항상 성립하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합니다. 자,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우리 부등식 두 종류고, 여기는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왔는데 조건부등식일까 절대부등식일까? 조건부등식이면 우리 어떻게 푼다고 배웠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하고 풀어내죠.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 절대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항상 성립. 그러니까 인수분해하고 뭐 어디 사이범위다, 바깥쪽 범위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등식이 딱 주어지고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보이거나 할 때, 즉 절대부등식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항상 성립한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거를 내가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증명을 하려면 얘를 보려면 이게 왜 항상 0보다 크죠? x제곱이 0 이상이고 x제곱 플러스 7의 최소값이 7이지. 최소값이 7이고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반에 성적을 조사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반 학생들의 성적이 50점 이상이다 라고 확신을 하려면 여러분들 성적을 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 가장 미안한 얘기지만 가장 공부 못하는 학생을 잡고 너 몇 점 맞았니 해서 걔가 50점이 넘으면 나머지는 50점 넘은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의 함수값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걸 내가 증명하려면 그럼 fx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죠. 아이디어 자체가. 아이디어만 잘 이해하시면 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fx의 최소값을 찾고 최소값이 0보다 큰 거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거죠. 이 바로 앞 단원에서 3차나 4차 함수일 거고 최대 최소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린 절대부등식 할 거야. 절대부등식 할 거고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니? 제일 큰 놈 찾아서 제일 큰 놈이 0보다 작은 거 보이면 땡 아니야?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을 다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에서 가장 큰 놈을 찾아서 걔가 0보다 작은 거 보이면 땡이다 라는 얘기. 뭐 얼마든지 확장판 가능합니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걸 증명을 하래. 근데 2차 부등식이면 뭐 인수분해를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여기 3차나 4차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fx에 뭘 찾아야겠어?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 보이려면? 한 번만 생각하면 되지. 최소값을 찾겠지. 그지 않아? 얘가 항상 10 이상의 함수값임을 보이려면 fx의 최소값을 찾은 후에 걔가 10 이상인 거 보여주시면 되지. 근데 이 최소값을 구하는 걸 이미 배웠다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 자, 그럼 등호는 뭐 외우는 거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을 하셔야겠죠. 저는 편의상 모든 실수에서 지금 봤는데 구간이 제한되면 그 제한된 구간에서 또 최소값 찾고 0보다 큰 거 보이면 되고 최대값 찾고 0보다 작은 거 보이면 되고. 아이디어는 심플하지. 오케이? 이미 마음이 쉬고 있네. 잠깐 쉬었다 하자.